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름이 다가왔네요.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연이라고 합니다.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남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위험과 희망이 교차하는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여정. 꽤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랍니다. 평양에서의 삶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정부와 언론은 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비해 얼마나 악랄하고 형편없는 곳인지 이야기했죠. 선전선동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북한이 천국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구들과 저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는 거였어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봐야 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삶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었죠. 세상에 너무나 달랐어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꿈을 쫓고 풍요롭게 살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걸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정부의 감시 아래 있었어요. 자유란 없었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곤 국영 매체밖에 없었고 늘 똑같았어요. 지도자를 칭송하고 외부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하는 것들 말이에요. 숨이 막힐 정도로 갑갑했죠. 우리가 갇혀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작은 기쁨을 찾곤 했답니다. 저는 평양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는 꿈을 꾸곤 했어요. 좁은 세상을 벗어나 도시 전체를 탐험하는 거죠. 물론 절대 실현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상상만으로도 자유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 절친이 가족과 함께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몰래 말해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누군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위험이 뒤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은 너무나 유혹적이었죠. 우리 가족은 너무 고민했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뒤로한 채 떠날 수 있을까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오랫동안 논의했어요. 너무나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이겼어요.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브로커와 계획을 세웠죠. 떠나던 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야 했고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날따라 유일하게 알고 지냈던 고향에 작별 인사를 했는데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완전히 숨어 다녀야 했어요. 중국 당국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어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늘 극도로 긴장했고 거의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이 비밀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고 관리들에게 매물을 주면서 며칠이고 계속되었죠. 마침내 그 험난한 여정 끝에 남한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고된 탈출에서 오는 탈진감, 뒤로 한 모든 것에 대한 슬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과 기쁨까지. 우리는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서울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이란 내 눈앞에 펼쳐진 활기차고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양의 칙칙하고 생기 없는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극적으로 변화할 거란 걸 직감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 감각들은 총체적 과부하 상태였어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를 그려보시고 그것을 100배로 증폭시켜보세요. 평양에서 평생을 살다가 서울에 첫 발을 내디딘 저에게 서울은 그런 느낌이었죠. 색채, 불빛,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벅찼어요. 북한에선 모든 것이 꽤 단조롭고 회색빛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선 제가 보는 모든 곳이 생기와 색으로 넘쳐났죠. 네온사인이 밤에는 거리를 환하게 밝혔고 낮에는 도시가 끊임없이 활기찬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마치 그 도시 자체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첫 방문지 중 하나는 한강이에요. 정말이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그렇게 넓고 트인 수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양에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하지만 한강 두 개 서서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과 유유히 흘러가는 배들을 바라보며
해방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죠. 표현하기 힘들지만 평생 갇혀 있고 제약받았던 삶을 살다가 그 넓은 공간에 있으니 제 영혼이 마침내 기지개를 켜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자주 한강에 가게 됐죠. 한강 둑을 따라 자전거도 타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기분, 얼굴에 느껴지는 햇살의 온기를 즐겼어요. 갈 때마다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유를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죠. 그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제 새로운 고향과 유대감을 쌓고 새 삶을 만끽하는 저만의 방식이 되었답니다. 서울에서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지하철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에 누가 감탄하냐고요?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해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대중교통은 아주 기본적이고 신뢰할 수 없었죠. 대부분은 그냥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서울에선 지하철이 마치 지하에 있는 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몇 분 간격으로 열차가 오고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갑자기 온 도시가 제게 열린 것 같았죠. 지하철만 타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제 어머니에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때때로 걷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환이 있거든요. 평양에선 그 때문에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가 기억나요. 어머니는 열차를 타고 내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깨달으시곤 너무나 기쁘고 경이로워하시더라고요. 온통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가 어머니에게 열린 것 같았죠. 그 광경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탐험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냥 지하철 노선도에서 무작위로 정거장을 골라 그곳에 가보곤 했죠. 동네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아늑한 작은 카페, 아름다운 공원, 흥미로운 박물관들을 발견했죠. 새로 가보는 곳마다 제 새 보금자리에 또 다른 모습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정이 갔죠. 물론 여전히 모든 게 낯설고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죠. 한글 표지판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요. 갇힌 듯한 무력한 기분이 다시 엄습해 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저 스스로에게 심호흡을 하고 상기시켰죠. 더는 갇혀있지 않다고, 이제 자유롭고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다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친절해 보이는 영무원이 보였고 용기를 내어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청했죠. 그분은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자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겐 많은 의미가 있었죠. 이 새로운 삶이 던지는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제게 있음을 일깨워줬거든요. 그런 작은 승리의 순간들이 쌓이면서 서울이 점점 더 제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서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도 새롭고 신나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홍대의 밤거리, 아름다운 사찰과 궁궐에서 느끼는 한국의 깊고 풍성한 역사와 문화, 노점상에서 풍겨오는 군침 도는 향기로 이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별미들이 절 유혹하고 그리고 저에겐 하나의 꿈이었었는데요. 제 가장 큰 꿈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은 선택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배우고 열정을 추구할 자유가 있었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억나요.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예창작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학이 정부에 의해 심하게 검열되고 통제되거든요. 모든 게 정권과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뿐이었죠. 자유로운 표현이나 창의성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울여대 수업에서는 남북한 문학의 풍부한 유산을 탐구할 수 있었어요. 남한 문학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에 깜짝 놀랐죠. 작가들은 처벌이나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 삶, 진짜 감정,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해 썼죠.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유명한 남한 작가의 소설을 읽은 수업이 기억나요. 그 책은 정치 부패나 사회 불평등 같은 꽤 무거운 주제를 다뤘어요. 작가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용기에 감동받았죠. 문학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변화를 위해 싸우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물론 남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교육 과정이 정말 엄격하고 도전적이었죠. 특히 북한에서 자라 교육에 좀 빈틈이 있었던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동기들을 따라잡으려면 2배로 열심히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저는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죠.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눈알이 빠질 것 같을 때까지 책을 파고들고 공부했어요. 압도되거나 낙담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생각했죠. 그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됐어요. 교수님들과 동기들은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제 배경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며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죠.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공유하는 걸 꺼려했어요. 여전히 때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고통스러웠고 과거로 정의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이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북한 실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남한이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실상을 오해하거나 잘 모르잖아요. 한 친구와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 애가 북한과 남한의 교육 차이가 뭐냐고 물었거든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어. 남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어? 제게 그게 정말 요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교육 체계가 주입과 획일성에 관한 거였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먹으면서 정권이 하는 말은 의심 없이 모두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제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와 이성에 기반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격려받았죠. 그런 교육은 저에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죠.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걸 발견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하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만이 아니라 아직 억압적인 정권 아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요.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바꿀 순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교육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인권과 탈북민 지원에 초점을 맞춘 학생 단체와 기관에 가입했어요. 그 말이 희망을 줬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변화를 이끄는데 역할이 있다는 것도요. 설령 그게 작아 보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평양에서 서울로의 여정이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면서도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 생각이 마음에 걸렸어요. 여전히 어둠과 공포 속에 갇혀 지내는 그들이 안타까웠죠. 저는 자유와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활동가들이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거였어요. 그 풍선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와 USB가 실려 있었죠. 그걸 발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라면서요. 그걸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주민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겠다는 불타오르는 열망까지. 저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제 목소리와 이야기로 변화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진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 그들에게 박탈당한 자유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누군가의 눈과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래전 그 비밀스러운 연속극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가 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쓰잖아요. 전파를 방해하고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북한 사람들은 진실에 목말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불법 미디어는 여전히 널리 소비되고 은밀히 거래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편지를 쓰는 거였죠. 탈북과 새로운 발견의 이야기를 종이 위에 쏟아냈어요. 남한에서 만난 친절과 지지에 대해 자유롭게 배우고 표현하는 기쁨에 대해 말해주었죠. 정권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놓지 말라고 호소했어요. 제 편지가 과연 의도한 사람들에게 닿을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 목적의식과 연대감을 주더라고요. 마치 제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작은 방식이지만 어둠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공부와 활동을 이어가면서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점점 더 생겨났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전념하는 학내 동아리와 단체에 가입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좀 떨렸어요. 북한 정부로부터의 반발이나 남한에서 제 관점을 이해 못할 사람들로부터의 반발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가 받은 지지와 격려의 물결에 깜짝 놀랐죠. 전 세계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제 이야기를 나눠줘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현실을 들여다볼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남한에 사는 탈북민들도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고충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겪은 일들을 이해하고 같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커다란 공동체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모두가 지지하는 건 아니었죠. 저를 배신자나 현상 유지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심지어 위협도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제 자신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가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한으로 오는 여정에서의 한순간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마지막 탈출의 기회를 기다리던 그 두려웠던 몇 주 동안의 일이었죠. 작고 누추한 방에 웅크리고 앉아 들킬까봐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때 말이에요. 엄마가 제게로 몸을 돌려 속삭이던 게 기억나요. 수연아, 이 순간을 잊지 마라. 자유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이 기분을 잊지 마. 그래서 내가 그 자유에 닿았을 때 절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위해 늘 싸우도록 해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장애물이나 의심에 부딪힐 때마다 귓가에 맴돌았죠. 그 말은 제 자유가 그저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 아직도 자유를 향한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위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할 책임 말이에요. 그것은 더디고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거대한 발걸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 남한에서의 매 순간은 하나의 선물이자 제가 그토록 힘겹게 싸워 쟁취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앞으로도 도전은 많을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전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의를 갖고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빛을 발하는 한, 제 진실을 말하는 한, 저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 남과 북 모두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그 변화 말이에요. 제가 꿈꾸는 미래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꿈의 실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사람이 어디서 왔건 자유와 존엄,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빛나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래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